이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를 관통당했는데도 말이죠. 1848년 미국 버몬트주 25살의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건설 현장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 같은 위치입니다. 당시 미국은 서부로 뻗어가는 철도를 깔기 위해 전국이 들끓던 시기였고 그 한복판에서 게이지는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를 가장 능력있고 효율적인 감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 그게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고 전의 피니어스 게이지였습니다. 9월 13일 오후 4시 반, 게이지는 바위에 뚫린 구멍 안에 화약을 채워넣고 세막대기로 꾹꾹 눌러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꽃이 튀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막대기가 총알처럼 튀어 올랐고 그대로 그의 얼굴을 관통합니다. 눈 뒤를 지나 뇌를 찍고 머리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막대기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떨어졌고 그 끝에는 뇌 조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게이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잃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걸어서 소달구지에 올라탔습니다. 머리에 세막대기가 관통한 지 30분도 안 된 시점에 이 남자는 의사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상처가 감염되면서 게이지는 2주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관까지 준비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존 할로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간 끝에 그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 외에는 몸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게이지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게이지라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존 할로는 이후 게이지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고 전에는 예에 바르고 신중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칠고 무례하며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심한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가도 금방 포기했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할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적 능력은 어린아이와 비슷했지만 욕구와 충동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다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이 남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게이지의 기억은 멀쩡했습니다. 사고 전에 있었던 일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팔다리도 정상이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같은 몸, 같은 얼굴,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도 그대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게이지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뇌의 특정 부분이라는 것. 게이지의 뇌에서 파괴된 곳이 어디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막대기가 관통한 곳은 뇌의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라는 영역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도 참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 내일을 위해 오늘 뭔가를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전전두피질이 하는 일입니다. 게이지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상상하면 됩니다. 달릴 수는 있지만 멈추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뇌가 통째로 하나처럼 작동하는 건지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이지의 사고가 이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뇌의 앞부분만 망가졌는데 기억도 멀쩡하고 팔다리도 잘 움직이고 오직 성격만 바뀌었습니다. 뇌 전체가 같은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격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건 성격을 맡은 구역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뇌에도 각자 역할이 다른 구역이 있다는 걸 게이지의 사고가 처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오랫동안 게이지의 이야기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의 비극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교과서마다 그를 충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야기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게이지는 사고 후 칠레로 건너가 7년 동안 역마차 기사로 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경로를 운행하고 승객을 상대하고 말 여러 마리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게이지의 성격 변화가 사고 직후 약 4년 정도 지속되었다가 서서히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과 연결됩니다. 뇌 가소성, 쉽게 말해 뇌의 자기 수리 능력입니다. 뇌의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 맡으려고 서서히 재편됩니다. 게이지의 회복은 이 뇌 가소성의 초기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게이지의 두개골을 직접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994년 신경과학자 다마지오 연구팀은 하버드에 보관된 게이지의 실제 두개골을 뇌영상 기술로 분석해 세막대기가 지나간 정확한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2012년에는 또 다른 연구팀이 게이지의 뇌에서 백질이 약 11%와 회백질의 약 4%가 파괴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백질은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 같은 것이고 회백질은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17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뇌 손상을 오늘날의 기술로 다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게이지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고 간질 발작을 겪다가 1860년 사고로부터 1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그의 두개골과 세막대기는 지금도 하버드 의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성격, 내 취향,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확고한 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게이지는 뇌의 단 몇 %가 망가졌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이마 바로 뒤 아주 작은 영역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무섭지만 동시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뇌가 스스로 회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지는 자신을 잃었지만 칠레에서 역마차를 몰며 부서진 뇌로 다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끔찍한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비극이 뇌라는 미지의 영역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뇌의 힘을 처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내리는 판단,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인지 처음 알려준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입니다.